씹을 게 따로 있지. 영부인의 문자를 5번이나 구구절절한 영부인의 문자를 왜 씹었느냐. 이게 설전이고 논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많은 언론들은 이대로 가면 자해, 자멸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연설회 전의 분위기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원희룡 이 후보 사이에 앉으면서 두 분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앉는 거다라는 뼈 있는 얘기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갑자기 어른 지금. 오늘 뭐 이런 분위기로 좀 연주를 하면서 좀 마주 앉으셔서 서로 간에 이제 공감도 좀 그래야지 카메라 앞에서만 좀 펴주실래요? 그 사면 뼈 있는 말씀이시겠네. 아예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표정이. 상당히 원희룡, 한동훈 후보 사이에 어떤 이 감정적인 어떤 앙금이 쌓아가고 있다라는 게 표정에서 읽힐 정도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합동 연설 4인방의 이 주된 메시지도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후보들의 메시지보다도 이 영부인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벌어진 설전과 공방이 더 눈에 띄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 후보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개별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집권 여당 사상 처음 있는 참패였습니다. 저 윤상이 혼자서 뺄셈 정치하지 마라. 그리고 수도권 위기니까 대책 세우라. 수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저 윤상현부터 폭파하겠습니다. 저 윤상현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대통령 잘하는 건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의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과 대통령 모두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 다 죽습니다.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 싸움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버림받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남은 임기 3년 내내 갈등과 각을 세우면 다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다른 후보 3인방이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를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 거대 야당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5건의 문자 메시지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전문 준비돼 있죠. 함께 보시죠. 자, 1월 15일 대통령과 제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 그런 것이니 양해해 주세요. 큰일 하시는데 불편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납니다. V랑 대통령이죠.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영부인이 굉장히 뭐랄까 정중한 문자를 길게 보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같은 15일이에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며 로우키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자 19일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하고 싶습니다.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요. 23일 문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을 비방시킨다는 이야기 놀랍고 참담. 결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김경률 발언 가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자 25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한동훈 후보의 답장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문은 더 깁니다. 그런데 최대한 전문에 들어가 있는 주요 표현들을 저희가 다 담아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이 5번의 문자 메시지는 상당히 정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듭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 또한 주지의 사실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대통령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청하는 점,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중재하려 했다라는 점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 친윤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5번의 이 문자 메시지를 좀 더 앞뒤의 맥락까지 살을 붙여서 지금 전문을 보니까 어떤가요? 그간의 저 김건희 여사의 전문은 사과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 주변의 어떤 해석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 전당대회가 사실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지금 거물들이 나와서 어떤 흥행 컨벤션 효과도 일으키고 또 중도층도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데 갑자기 무슨 문자들을 뭐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집안 싸움이 되면서 아주 흙탕물 진흙탕 전당대회가 된 것 같아서 예. 좀 저 스스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후보들께서 좀 자중하고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주고받은 사람 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 아는 거고 다른 분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 활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영부인께서 5차례나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보통 문자가 누구한테 한 번 오면 그거 정도는 답을 안 할 수가 있는데 2번 오면 또 답을 어떻게든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한 번은 어떻게 찝어도 2번은 못 찝는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후보들께서 좀 각성들 하고 이런 문제들 가지고 집안 싸움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상대방한테 흠 준다는 게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당내 구성원들한테 흠집을 내는 거잖아요. 저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그 어떤 그 방향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한동훈 1위 후보하고 여론조사 격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본인이 구덩이를 파고 진흙을 채우고 거기다 본인이 진흙을 뒤집어 쓰고 한동훈 그 1위 후보를 이 진흙밭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그 지지율 격차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한동훈 그 1위 후보는 똑같은 전략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웃복서처럼 링 주변을 돌면서 그 진흙탕이 몸에 묻지 않도록 웬만하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본인의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한번 붙자 그래갖고 그냥 또 그 손 나온 거 탁 잡고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러면 같이 오물이 묻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는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은 네. 이번 전당대회에 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본인이 지구가 당대표가 멸망한다.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너무 지금 이것을 과도하게 상대방과의 어떤 그 아주 뭐 싸움, 예. 큰 싸움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고. 왜 사활을 거냐? 네. 저도 본인의 이미지를 그만큼 쌓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네. 모든 걸 거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 전략 참모들이 전략을 잘 수립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지지율이 2배 이상 앞서는데 뭘 반도 안 되는 후보하고 일일이 대응해가면서 그 같이 싸움을 합니까? 예.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리고 본인의 길은 본인의 가고 그래야 국민들과 당원들이 아, 저 사람이 당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췄구나. 예. 이런 것들을 느낄 텐데 이런 좀 세련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미 알려진 전략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지금 그 막가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토론회가 이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만은 제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모두 다 좀 자중하라. 삼선의 이양수 의원의 쓴소리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5건 전문이 공개됐는데 요 문자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영부인의 사과 의사에 대한 진전성 논란도 지금 양측에서 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양측의 어떤 부분적인 단편들만 공개가 돼서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공방이었는데 지금 전문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봤고 광삼 변호사님도 봤고 조기현 변호사님, 여선 행정관 다 봤단 말이에요. 자, 그 진위 논란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패널들 의견들이 각양각색일 것 같고 궁금한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문자냐 아니냐? 아니 문자 내용만 보면요 정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1월 15일 날 첫 문자 보내잖아요. 그 약간 사과에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는 보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과거에 오래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1월 15일 날 이전에도 그 내용에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린다. 그러면 뭐 저 정도는 내조하는 영부인 입장에서는 보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 1월 15일 보냈어요. 네. 1월 19일 보냈어요. 예. 23일 보냈어요. 예. 25일 보냈는데 지금 사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으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고 그냥 갈 수 없다고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답을 안 했어도 이미 답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저 문자 보낸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네. 자 19일 날 문자 보냈잖아요. 예. 21일 날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만나서 예. 사퇴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 날 22일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 못 온다고 거부해요. 하고 그 다음 날 23일에 영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 친윤주의 친윤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명품백 받은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다고 얘기하고 친윤의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이용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사과하면 개같이 물어 뜯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 그러면 사과하겠다고 계속 문자는 보내고 한쪽은 남편인 윤 대통령은 사퇴라고 하고 뭐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진정성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양면 공격을 하는 거죠. 양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문자 내용도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 저 문자는 사적인 관계에서 뭔가 애정 어린 그런 문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 성향이 있는 그런 문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영부인 여자로서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고 굉장히 세밀해요. 문구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정제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사과하겠다고 한쪽은 계속적으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퇴하라고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답장이 예. 없는데. 그럼 뭔가 사과에 대한 어떤 짐을 비대위원장한테 떠넘기고 그 결과 사과를 했을 때 후폭풍, 사과를 안 했을 때 후폭풍은 모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신이 짊어지고 가라. 그런 양면 전략인 것처럼 저는 한번 분석을 다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한 가지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 영부인이 주고받은 문자, 저건 사적인 문자잖아요. 아무리 텔레그램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이걸 돌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제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상황 전체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것이 지금 거의 명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문자로 인해서 익십했다, 잊고 씹었다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 사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 전당대회 시점에서 왜 이것이 공개됐는지 이게 예. 본질이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씹었다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굉장히 저는 예. 의아하게 봐요.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전당대회에 일체 관여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하고 여사는 사과한다고 하고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김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중요한 여당의 의사결정을 저렇게 직접 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공개된 부분의 부적절성 이거를 차치하고 문자 메시지의 내용만 딱 보면, 내용만 보면. 제가 어제 이 다른 프로에서 입장을 얘기했는데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 봤거든요. 예. 이제 꼼꼼히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5개의 문자 중에 이제 대부분이 쭉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이 단서가 붙으면 사실은 앞에 한 얘기에 이 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사과를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입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표현됐으면 사과할 의사가 없는 거네 이렇게 봤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15일부터 25일째 하나하나 좀 보고 전문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예, 그 즈음에 한동훈 김건희 여사 또 이 이슈 관련된 뉴스를 한번 다 맞춰서 비교해 보니까 이거 사과하겠다는 입장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관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평소의 이미지와 다르게 본인을 굉장히 낮춰가면서 어쨌든 이 사안은 직접적으로라도 어떻게 풀어보겠다. 내가 당이 원하면 어떤 걸 하겠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답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일단 이 문제가 보면 맨 앞에 15일자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 이전부터 대통령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고 둘 간의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상황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그 전이지만 1월 9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와서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촉발이 됐고 그리고 뭐 19일까지 이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고 하고 21일 날 사퇴 요구했고 그리고 19일 날 저녁에 여당 내에서 이 문제 이제 끝났다 종결하고 가는 쪽으로 수습한 것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21일 날 사퇴 요구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일까지 그런 상황을 다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진정성 있는 문자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25일 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그 행사에 가서 이 사과 얘기를 또 물어보니까 국민 눈높이 이 입장 유지하고 있느냐, 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내냐 얘기하니까 제가 언제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실의 어떤 고위 관계자든 간에 공적, 사적 어떤 모든 의소통 체계를 망라하고 이미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입장은 이미 딱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 얘기하고 본인 방식대로 결정하고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특검 얘기 나와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1월 15일자 메시지 이전부터 이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와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이런 의사결정도 본인의 정치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뭐 못 가겠다고 해서 이제 21일 날 사퇴 요구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본질적 내용은 빼고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 여당 대표로서 본인의 정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일관되게 이 주요 리스크에 대응하는 네. 방식도 대통령실이나 또 김건희 여사와 이런 방식으로 엮이는 거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본인의 입장만 던지고 본인의 방식과 본인의 전략과 본인의 스타일대로
여당을 이끌고 선거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굳히고 있었고 그 의중을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사달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조규현 변호사님은 이 입장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게 보였지만 전문을 보니 이건 여사가 끊임없이 사과를 하려는 것 같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잠시만 이따 기회 드리겠고 두 분의 지금 분석이 정반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요? 그래요?